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연습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가가치세의 뒷부분, 마무리 부분이 되겠네요. 264페이지 부속 서류. 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제일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요,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전표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 유형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유형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 유형이라는 건 뭐예요? 매출이죠. 이게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래 유형 매출 11번, 12번 이런 것도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예요. 예. 17번은 카드로 발급된 거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없겠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유형 이건 뭐예요? 매입이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 이것도 51번하고 52번하고 54번 55번이 세금계산서가 있는 유형이에요. 57번이라든가 53번은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53번은 계산서고 57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고 그런 거는 다른 집계표에 가요. 다른 집계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산서 합계표도 있습니다. 계산서.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계산서가 발행된 거래 유형이 매출에서는 13번 면세 매출이 있었고요. 매입에서는 53번 면세 매입이 있었어요. 이 13번과 53번 매입과 매출은 계산서 합계표에 딱 집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속 서류 중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번에 현금 영수증은 우리가 주식회사 3일 패션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은 FAT 1급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애를 안 들었지만 여기에는 현금 영수증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라는 메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항상 어디에 포함되느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에 포함된다. 예.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된 거래 유형 17번 카드 과세. 예. 그리고 이제 현금 과세라는 것도 있어요. 22번인가? 코드 이제 외우진 못하겠는데 예, 그것도 여기하고 함께 집계가 되는데 FAT 1급 시험에서는 17번 유형만 나오니까 여기서 17번 유형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발행 집계표고 그 밑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집계표. 아까 앞에 거는 발행 집계표니까 17번에 해당이 되는 판매 매출이고 밑에는 매입이죠. 57번 카드과세. 그 다음에 이거 현금 과세 매입도 있어요. 현금 영수증. 이것도 여기에 함께 집계가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한 거래 유형 등이 왜 등이를 썼을까? 등이. 등이라는 것은 신용카드 말고 뭔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금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속 서류 중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부속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54번으로 했던 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중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인 54번 불공 매입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속 서류다. 그래서 우리 FAT 1급에서 부속 서류는요, 전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일부 부속 서류는 수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속 서류도 있어요. 수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속 서류는 FAT 1급의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TAT 2급, 이보다 또 한 급수 높여서 출제가 나온다.
FAT 1급에서는 수동으로 만드는 것이 없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예. 전표 입력까지는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부가세 신고는 완벽하게 못해요. 왜냐? 지금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없다 이거죠. 그런 게. 그런데 그 회사의 업종, 그 종목과 업태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것은 거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부속 서류도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모든 회사가 거기 있는 부속 서류를 다 작성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1년 내내 한 번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 부속 서류고 부속 서류도 거기에 많이 있다. 자, 그래서 부속 서류 문제 한번 해볼까요? 수행 내용. 자, 부가가치세 2기 예정이라고 그랬군요. 그러면 우리는 조회할 때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해야 합니다. 2기 예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작성을 수행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자, 작성을 해볼 거예요. 1번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에 총 매수하고 공급가액이 얼마요? 이랬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매수하고 총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알려면은 뭘 조회를 해야 되느냐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그러니까 조회가 바로 작성이에요. 조회하면 작성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원이라는 박스에 보면 FAT 1급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속 서류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맨 위에서 두 번째가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야 돼요. 조회하면 작성이 된다. 자, 7월부터 엔터, 9 엔터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에는 우리가 지금 FAT 1급은 정기신고만 시험에 나와요. 정기신고는 뭐냐? 정기적으로 하는 신고입니다. 법인이면은 7월부터 9월을 우리가 실적을 집계해가지고 10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 이게 정기신고예요. 그러면 수정신고는 뭐냐? 정기신고 때 잘못했어. 뭐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정기신고가 아니라 이제 수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수정신고. 그러니까 뭐 수정신고나 이런 거는 좀 급수가 높아야 그런 문제를 내요. 우리는 전부 정기신고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 FAT 1급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정기에서 엔터 치면 돼요. 문제에서도 뭐 정기신고다 이런 말을 아예 안 해요. 다 정기신고니까. 자, 그랬더니 작성이 다 돼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잘못 입력해 놓으면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잘못 작성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에 관한 거. 그러면 매출 매입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요렇게 된 것이 여기가 매출이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요게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거나 여기를 클릭하면은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이 이쪽에 거래처별로 보이고, 매입 세금계산서 쪽 이쪽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 매입 세금계산서가 거래처별로 매수가 몇 매고 금액이 얼마인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매출이니까 여기 위에를 클릭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자하고 종이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면요, 요 선이 그 구분선이에요. 여기 선이 딱 있죠? 위에 부분이 전자, 밑에가 전자외. 전자외라는 것은 종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종이라고 하지 전자외라고 했느냐? 매출 세금계산서에는요,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출도 있어요.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니까 종이밖에 없겠군요. 카드는 따로 찍게 되니까.
자, 전자 외에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자 여기 4를 클릭하면은 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매수의 합계가 5개다. 여기도 5매 나오죠. 5매. 거래처는 4개 거래처이고요. 이 5매의 내역은 코디나라 2매, 데일리룩에 1매, 신사숙녀 1매, 멋쟁이 1매. 이렇게 해서 5매라는 얘기. 그래서 질문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총 몇 매이고 공급가액은 얼마냐? 5매이고 공급가액은 1억 1,000이다. 이거 보고 답을 찾으셔도 되고 이거하고 같겠죠. 이렇게 볼 줄 알면 됩니다. 위에 보면 마감 여부가 아직 X로 되어 있죠. 지금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 마감을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마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마감 여부에 동그라미가 딱 돼요. 마감을 해버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수정을 못해요. 그때부터는. 하려면 마감 취소하고 하면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한번 볼까요? 수행 2번.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매입 거래처 수가 몇 개요? 그랬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수를 물어봤네요. 매입 쪽. 그러면 아래쪽을 보면 되죠. 아래쪽에 여기를 클릭하시고 전자의 거래처 수가 여기 매입처가 거래처 수예요. 4개. 4개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는 뭐 보기를 알려줘요. 또 1, 1개, 2, 2개, 3, 3개, 4, 4개. 답을 4번 이렇게 찍으십니다. 다음 문제 3번 볼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자, 3번. 발급받은 매입 전자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냐? 그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매수는 4매. 전자계산서예요? 오, 그렇군요. 세금이 아니군요. 자, 전자계산서는 어디로 가느냐? 메뉴가 다릅니다. 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아니고 그 밑에 계산서 합계표가 따로 있었죠. 네. 계산서 합계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7월 엔터, 9 엔터, 정기에서 한 번 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조회가 작성이 됩니다. 여기서 한매, 매입이 한매죠. 공급가액 30만 원. 전자계산서 매입, 요거 FAT 교육비, 여기 미래교육원에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FAT 교육비 30만 원. 그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4번의 질문을 보면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매출 거래의 발행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거니까 자, 어디서 봐야 될까요? 자, 부속서류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발행직계표.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똑같이 조회합니다. 오호, 우리 전표 입력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네요. 이럴 때는 수동으로 작성을 수동이라기보다는 반자동이라고 하겠는데, 이럴 때는 메뉴 상단을 살짝 한번 보십시오. 여기 블록이라는 단추가 있죠. 그걸 눌러주어야 또 해결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와봤더니 작성이 안 돼 있네. 그러면 위에서 블록이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에서 데이터를 읽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넘어왔습니다. 자, 보니까 현금 영수증은 지금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 있고,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하고 선불카드는 여기에 입력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과세 매출로 16만 5천 원 아마 한 건이 있었나 봐요.
예, 16만 5천 원. 예, 카드로 판매한 거, 오상시계인가 팔은 거 있었거든. 남성 바지인가 팔은 거. 그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는 신용카드 판매와 현금 영수증 판매가 집계되는 부속서류. 그래서 이거 부속서류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같이 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5번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을 물어봤습니다. 그 메뉴가 나란히 있어요. 그거하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메뉴하고 나란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네, 이걸 클릭하시고 역시 2기 예정이니까 7월 엔터, 9월 엔터. 이건 자동으로 작성이 됐네요. 네, 만약에 이것도 안 넘어왔으면 위에서 불러오기를 누르고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매입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집계표는 말이죠. 여기 밑에 더 상세한 내역이 여기 보이죠? 더 상세하게 아까 매출 유형보다. 그래서 이거는 60만 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뭘 샀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광고 선전비 마우스 샀었죠. 네, 마우스. 현웅 컵나라에서 마우스 샀었죠. 신용카드로. 그래서 여기에 집계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닫아보시고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은 6번인데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거래 중 불공제 매입세액이 얼마냐?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액이 집계되는 부속서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네, 클릭합니다. 역시 기간은 같은 기간이에요. 7월부터 9월. 2기 예정. 그랬더니 불공제 내역서가 다 작성이 됐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4번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불공제가 한 건이 있었고 공급가액 35만 원에 세액이 3만 5천 원짜리 한 건.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한 건이 있었고 제가 잘못했나요? 그렇네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죠. 2,500만 원 그랜저죠. 근데 이 면세 사업.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 잘못 아니죠. 전표를 제가 잘못 입력한 거예요. 고치러 가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9월 달을 조회해서 그랜저 불공제 사유를 다시 54번을 딱 입력하면 불공제 사유가 다시 떠요. 보니까 제가 4번을 체크해 놨네. 네, 비영업용으로 이걸 고쳐야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자 그리고 선택. 나머지는 다 맞죠.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닫고 여기에 와서 조회를 다시 누르겠습니다. 안 넘어왔어요? 자, 닫았다가 불러오기를 다시 해야 되는구나. 자, 매입 매출전표 안 고쳐졌나요? 9월. 그랜저 54번. 네, 고쳐져 있네요. 그러면 다시 작성을 해봐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 다시 나오겠죠. 저장한 데이터 사용 안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새로 작성하겠다. 네, 이거 이제 올라갔네요. 네, 조회하고 안 되고 다시 불러와야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공제 사유별로 몇 매에 공급가액 얼마, 세액 얼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부속서류에 작성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이 손수 입력한 게 한 건도 없죠. 메인 매출 전표에 의해서 전부 이 부속서류들은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 있더라. 그때 우리가 이제 FAT 1급 말고 TAT 2급이나 TAT 1급으로 했을 때 여기 메뉴가 꽉 차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의 대다수는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부속 서류들입니다. 대다수가. 요거는 전부 자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 결과는 우리가 조회했던 내용과 똑같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잘 확인했죠? 다음에 제2절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그래서 FAT 1급에서는 부속서류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까요? 이건 부속서류가 아니라 신고서니까 완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갑지죠, 갑지. 예, 갑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맨 앞에, 맨 앞장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신고 기간을 입력을 하면 매입 매출 전표의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이게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예, 그래서 자동으로 작성이 대부분 되는데 이것도 밑에 가령 가산세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서. 예. 그런데 가산세나 이런 부분은 FAT 1급에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주로 과세표준과 매출세 그리고 매입세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할 거예요. 왜냐면 작성은 다 자동으로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여기 1번에 집계되는 것은 11번 과세 유형으로 입력한 것이 여기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에 집계가 된다 이런 얘기죠. 11번 과세 유형으로 입력하면.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2번에 집계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3번에 집계가 돼요. 우리 신용카드 매출 오상식에게 매출한 게 있으니까 이거 집계됐겠죠 여기에. 22번이 현과 맞네요. 17번하고 22번 현과. 그 다음에 14번이 건별이에요. 아니 4번이 건별. 여기 건별이라는 건 우리가 전표 입력은 연습을 안 해봤지만 영수증 없이 판매한 것들 전부 건별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아마 이거 약간 나올 것 같은데 간주 임대료 같은 거 간주 임대료 같은 게 영수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건별로 입력합니다. 14번 건별로. 간주 임대료 문제가 안 나오네요. FAT 1급 시험에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우리 이론에서 살짝 나왔는데 지금 실무하는데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간주 임대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하고 전세금 그 전세금에 대해서 이자율만큼 그걸 그 이자 수익을 임대료 수익으로 보고 그것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14번 건별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매출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그게 일로 들어가요. 기타에.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영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입니다. 영세. 12번 영세인데 FAT 1급 시험에 12번 영세가 안 나와요. 시험에. 수출품이 안 나옵니다. 매출에서는 3개만 유형이 나오죠. 11번, 13번, 17번 이렇게 나오는데 13번은 세금이 없는 과세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 우리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과세 매출하고
영세율 매출만 과세 표준이에요. 예, 면세 매출은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패션 잡지 여기에 안 나타난다 이겁니다. 과세 표준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여기 과표라는 곳에 어디엔가 살짝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에 지금 과세 표준과 그 매출 세액에 대해서 집계가 되는데 면세는 여기에는 안 나타난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영세율하고 과세 매출하고. 그래서 영세율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5번에 12번 영세. 그 다음에 6번도 영세율이에요. 수출. 12번 영세하고 16번 수출은 뭐냐면 12번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영세율. 국내 업체, 내국 신용장에 의한 그 거래라고 그래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 그 다음에 16번 수출은 뭐냐? 직접 수출. 외국 회사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는 없지만 16번 수출 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그래야 과세 표준 신고가 됩니다. 여기 보면 100분의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분의 0이니까 세금란은 아예 회색으로 비활성화됐죠. 100분의 0 세금이 아예 없는 거다. 그러나 과세 표준 신고는 영세율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정신고 누락분 7번에 있죠. 우리가 지금은 애정신고 기간이니까 여기 없겠지만 확정신고 때는 7번에 아무래도 애정신고 기간 때 신고를 미처 하지 않은 것이 한두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여기 7번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손세 가감 8번. 여러분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금은 공급가액에서 즉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고 세금은 공제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면은 여기다가 음수로 만약에 10만원짜리 세금이 있다고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0만원. 이것이 대손세 가감란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 쪽을 보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쪽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일반 매입이 51번하고 52번 영세 매입하고 54번 불공 매입이 여기 일반 매입에 다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은 여기 10번 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매입 10번이죠. 그 다음에 10-1은 뭐냐? 수출 가공 수입분 납부 유예라고 하는 세금계산서 해당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1번은 뭐냐? 우리도 이거 입력했어요. 11번. 세금계산서인데 일반 매입이 아니라 고정자산 매입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11번에 뭐가 있냐면 컴퓨터 매입한 거하고 거기 자동차 세금계산서로 그랜저 세금계산서로 매입했죠. 그랜저하고 컴퓨터 한 대 120만원짜리 매입한 거 있었죠. 그게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고정자산 매입란으로. 고정자산 매입란으로. 그 다음에 애정신고 누락분 매입도 만약에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13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우리도 이거 나타날 겁니다. 57번 카과, 61번 현과.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 그러니까 57번 카과 매입이 뭐가 있었냐면은 광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60만원어치 마우스 샀죠. 거기 6만원, 60만원에 6만원이 여기 14번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합계를 일단 구합니다. 15번에서. 합계를 구한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기서 다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6번에 따로 표시가 되면서 저기 10번에 합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16번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나타내 가지고 밑에 보면은 차감계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15 빼기 16. 그 위에 합계해서 여기 불공을 뺀다 이겁니다. 그것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죠. 이게. 그러니까
17번의 나번에 있는 것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고 여기에 들어간 매입세액이 저 위에 매입세 여기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매입세액과 여기 있는 매입세액이 같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여기 17번에 나를 읽어야 돼요. 17번에 나를. 자, 이렇게 해서 매입세액 정리가 됐고 그 밑에 사항은 FAT 1급에서는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중에 우리가 전자신고에 대한 만원 세액공제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 시험에 아마 잘 나올 거예요. 그때 여기다가 만원을 입력하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 나오네.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다가 만원 이렇게 입력하는 일을 할 거예요. 여기 53번에 입력을 하면은 뭐 우리가 세액공제가 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말이죠. 전자신고 세액공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세액공제도 있어요. 다른 세액공제, 그 밖의 세액공제 중에. 그래서 뭐 지금 시험에서는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주로 나오니까 여기다 만원 입력하면 이쪽에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밖에 공제세액을 뺀 나머지가 여기가 납부세액. 그래서 납부세액이 얼마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총괄 납부사업자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읽어야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아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이 신고를 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요 가산세 부분이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했다든가 신고 누락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FAT 1급에서의 학습 수준은 가산세 제외한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설명 들으면 엄청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막상 시험은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냥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막 메모가 돼 있고 파란 글씨로 메모가 돼 있기 때문에 알고 가야 되니까 했는데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 자, 문제를 보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필요 지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요 지식에 요거는 실무 때만 이론 때 안 했던 분계니까 이거는 정말 잘 출제됩니다. 왜냐? 부가가치세 끝 마지막 문제가 정리분계하는 문제가 대부분 나와요. 부가가치세 문제 24점 중에 맨 마지막 문제 정리하라는 거. 부가가치세 정리는 뭐냐? 부가세 애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표 입력하면서 매출자료 입력할 때는 부가세 애수금이 대변에서 발생했고 매입자료 입력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에서 발생했죠. 정리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한번 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이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동안 전표 수십 장 입력했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며 부가가치세 기간 종료일인 1기 예정 3월 31일 1기 확정 6월 30일 2기 예정 9월 30일 2기 확정 12월 31일 이렇게 4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 4번 이거 4번의 경우에 이 4번에 걸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리하는 분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이니까 4번 개인사업자는 2번 개인사업자는 2번이죠.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하고 12월 31일 2번만
법인은 애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4번 무슨 분계를 해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리하는 분계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가면 납부할 세액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해 두어라. 세금 낼 건데 왜 미지급 세금이냐? 요 날짜는 세금 내는 날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12월 31일이다 그러면 12월 31일로 정리해가지고 1월 25일 날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지급 세금 부채로 잡아두었다가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낼 때 미지급 세금 부채가 상계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미수금은 뭐냐?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예.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과세 기간에 신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신규 투자. 그래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기계도 사고 또 상품 창고 하나 짓느라고 건물 짓느라고도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철근도 사고 시멘트도 사고 예, 자재를 많이 샀어요. 그러면 매입세액이 막 부쩍 늘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제 받아야 된다. 아니 공제란다. 환급 받아야 된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게 환급세액이에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우리는 회사가 받아야 되니까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신고해가지고 환급금이 회사 통장에 들어오면 그때 미수금을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지급 세금도 나올 수가 있고 미수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내용을 풀어서 밑에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봅니다. 납부세액의 경우에 정리분계를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 전부 대변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정리할 때는 차변으로 온다 그랬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을 대변으로. 그러면 차익이 발생할 거다. 그 차익이 미지급 세금이다. 납부할 세액. 미지급 세금. 그러면 잡이익은 뭐냐? 아까 전자신고 할 거라고 가정을 해서 전자신고하면은 10,000원 세금 공제. 그래서 그 세금을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라. 잡이익. 세금 감면해 주는 거 10,000원 잡이익 처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 예, 그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미지급 세금으로 잡았던 것을 납부했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에 와서 미지급 세금 없어져요. 납부할 때. 현금으로 납부했으면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금을 환급을 받는 경우다. 이거 환급. 환급을 받는 경우도 정리분계는 방향이 똑같아요. 자,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 부채 감소.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 자산 감소.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더 크고 예수금이 작으니까 이번에는 미수금으로 차변을 떼우는 거예요. 미수금인 환급받을 세액. 미수금 환급받을 세액. 자, 전자신고하는 10,000원은 어떻게 했나? 잡이익. 10,000원은 잡이익. 예. 그럼 잡이익이 10,000원이 생기니까 미수금도 10,000원이 더 늘어나겠죠? 예. 납부할 세액에서는 잡이익만큼이 납부할 미지급 세금이 줄어들겠지만 이 경우는 잡이익 10,000원이 미수금에 더해지겠죠. 환급받을 세액이. 이렇게 정리분계를 환급받을 때는 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환급받을 때 달라지는 것은 미지급 세금이 여기서 미수금이 된다는 것만 다르죠. 나머지 똑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환급이 들어왔어요. 신고가 끝나고 예, 신고가 끝나고 우리 통장에 환급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네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에 이제 미수금이 없어지죠. 자산 감소.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하고 미수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예, 주의해 보면은 전자신고 세액 공제분
확정신고할 때. 예.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년에 4번은 못 받아요. 2번만. 확정신고 때만 공제를 해줍니다. 확정신고 때만. 그러니까 원래 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은 다 이게 편리한 줄 아니까 자기가 다 전자신고를 합니다. 법인은 다 시스템이 갖춰진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로 와서 세무서에 찾아가서 신고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10,000원을 전략해 줄 테니까 제발 세무서 오지 말고 전자신고로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그걸 장려하는 취지로 요 확정신고 요때하고 요때만 10,000원이 적용된다. 애정신고 때는 적용을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적립분계는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가 이제 나올 테니까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대한 문제. 수행 1번, 수행 2번이 바로 이제 말로만 했던 그걸 해보는 거예요. 자, 수행 1번. 네? 시간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뭐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이거 설명을 대충 하고 그냥 빨리 실습합시다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지쳐버렸어. 여기에 뭐 들어가고 뭐 전표 입력한 것 같지가 않은데 뭐가 들어간다고. 네, 제가